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 8일째 단식 중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하며 강경 투쟁 노선에 나선 것에 대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교섭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궁여지책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집권 세력에 대해 압박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더 큰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그 입장이 새누리당 단독의 판단이었겠느냐. 청와대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뒤에는 청와대 판단이 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께서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그 5월달에 담화를 발표하실 때 거듭 약속을 하신 거고, 또 그 내용도 철저히 진상규명돼야 되고 유가족의 뜻이 먼저다 이렇게 거듭 약속을 하신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요즘에 여러 경제 관련 법안들 처리 안 하느냐고 국회를 재촉하시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국민들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정치인 단식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결과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들이 달리는 부분에 일베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사이트를 공유해서 그쪽으로 가서 글을 달자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며 조직적인 사이버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전에도 특별법이나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어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격의 한쪽으로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외삼촌이라는 분이 잠깐 올렸다가 내린 글을 그 순간에 캡처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잠깐만요. 근데요. 사실은 이 많은 괴담들의 총매제가 된 게 그 유민이의 외삼촌 글이었거든요. 주말에 나온 그 글. 굉장히 비정하고 무심한 아버지로 묘사가 된 그 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을 막 덧붙여서 비방글들이 돌아다니게 된 건데 그게 쓰자마자 금방 내려간 겁니까? 예. 글이 올라가고 그 사실을 이제 유미 어머님이 알고 난 다음에 화를 내면서 당장 내려라고 해서 곧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고 글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내린 거예요? 근데 바로 내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퍼져나가더라. 네네. 그렇고
특히 이제 느끼는 것은 아버님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도 특별법이나 가족들에 대한 마타도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격이 한쪽으로 지금 집중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 어떤 개개인이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 조직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마치 사이버 테러 하듯이 뭔가 댓글을 막 퍼붓고 이러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호 씨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변한다면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 그는 본인도 단식을 계속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빨리 단식을 그만두고 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런 전향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내 일부에서도 거들고 나선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위헌적인 다른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 저희가 어제 시선집중에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만약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이 수사를 해본 또 법률적 지식이 있는 법률가로 채운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에 그것은 위헌적인 그런 또 다른 수사기구를 창설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이론적 또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장 변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인데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사기관에는 유가족 측의 대리인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리인도 들어가서 그 수사기구를 지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수사기구는 정파적인 목적이나 어떤 유가족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 수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른바 자력구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력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상으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위헌적인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당의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또 일부 의원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면 차라리 위헌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라도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라는 답답함에서 말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족과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어 이 법안을 공개한 이후 줄곧 위헌이다, 현행 특검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논리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상희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해 헌법에서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 이를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또 수사권 기소권에 관해 헌법이 정하는 유일한 규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법관이 발부하라는 것뿐이고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조직의 법정주의에 따라 국회가 어떤 사람을 검사로 정할지는 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법으로만 만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많다,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난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쪽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연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근거가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한다라는 조항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검사로 해야 되는지는 헌법에 규정이 전혀 없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검사의 자격이라든지 검사의 임명에 관한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도록 해두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사를 임명한다. 또는 미국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특별검사나 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형사사법 체계도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경과는 어떻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무능하고 부실하고 무책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형사사법 체계라면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은 토론회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국정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이 팽팽하다는 기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토론회 현장에서 확인한 학계의 여론은 압도적인 국정화 반대였습니다. 김지혜 뉴스피디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 앞 역사학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실천연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려놓는 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진국형 교육 모델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교육부 주최의 토론회가 열리기 전의 회견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 대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토론회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국정 전환과 현행 검정체제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교육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학자들은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 국사가 이데올로기 주입의 도구로 이용됐고 사실관계가 틀렸던 신뢰도 있다며 국정체제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등이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던 홍우조 고려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하나의 정서를 가르쳐야 한다면서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분적으로 당파적으로 이런 사관들을 좀 더 극복하면서 여러 지금 검정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 그리고 검정교과서를 심사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검정을 국정화하겠다 하는 얘기도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지켜본 이들도 홍우조 교수의 발언이 의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제를 지지할 거라고 판단했던 발표자도 국정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발표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나 대세가 국정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발표자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발표자들은 국정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토론회에 나온 것이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6도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